여름이 되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러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자주 올라오곤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폐가 체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름 끼치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대학생인 나와 내 친구 3명은 특별한 일탈을 계획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유명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그곳은 90년대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비어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때때로 괴이한 형체가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저 재미삼아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늦은 밤 우린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굉장히 으스스했다. 오래된 건물은 칠이 벗겨지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으며 그 주변은 잡초로 가득했다. 입구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더욱 음산했다. 부서진 가구들과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 그리고 벽에는 누군가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낙서가 가득했다.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방을 하나씩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방은 특별한 것 없이 그저 버려진 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건물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5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나를 놀렸고 겁먹지 말라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들었다.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한 여자의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여자는 흐릿한 모습이었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동자는 새빨간 느낌이 들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사진 뒤에 적혀있던 글씨였다. 나를 기억해줘.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참을 수 없이 소름이 돋아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그때 갑작스럽게 창문이 바람도 없는데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겁에 질려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다. 우린 결국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건물에서 빠져나오려던 순간 등 뒤에서 분명히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강렬한 공포감이 몰려왔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순간 복도 끝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빠져나와 있는 힘껏 차로 달렸다.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차에 오를 수 있었고 전속력으로 그곳을 떠났다. 그 후로 우리는 절대 그 폐가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몇 주 후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 폐가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그곳에서 발견한 사진 속 여자는 화재 사고로 죽은 주인집 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원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모한 호기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값진 교훈이 되었다. 하지만 난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의 일이 꿈에 나타나곤 한다. 여름이 되면 이번에도 그 꿈이 찾아올까 두렵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의 끝자락, 친구들과 함께 떠난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소문으로 떠돌았다. 한때 부유한 지주였던 최씨 가문의 집이었지만 그 집안의 저주가 내려 후손들이 모두 불행한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피서 겸 공포 체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저택을 방문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방문은 이미 싸늘한 공기가 돌아왔다. 저택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은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인적 없는 길 위에 고요하게 서 있었다. 얼굴에 절반이 뜯긴 사자머리 조각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당기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렸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샹들리에였다. 오랜 세월 동안 먼지로 덮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 벽에는 낡고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캔버스에 그려진 인물들의 눈이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모두들 기분 나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애써 무시했다. 1층을 둘러본 후 우리는 저택의 주방으로 향했다. 희미하게 빛나는 달빛이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주방 한 구석에는 누군가가 요리를 하다 도망치듯 내팽개친 냄비와 접시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그 당시 그대로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후 으스스한 소리가 들렸다. 계단 위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모두가 멈칫했다. 설마 우리가 외부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겁을 먹을수록 친구들은 서로를 백업 삼아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길목에서 벽에 걸린 사진들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성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빨간 드레스 차림의 여성이 지그시 웃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의 구석에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아이와 여성의 뒤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형체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2층에 오르자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온몸을 감쌌다.
복도를 따라 방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대부분은 먼지만 수북이 쌓여있는 빈 방들이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방은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이끌려 걷는 동안 우리 모두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운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는 전에 본 적 없는 여인이 서 있었다. 마치 과거에서 튀어나온 듯한 복고풍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우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공기가 주위를 맴돌았고 머릿속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맴돌았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빈 듯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시 1층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느새 우리가 지나온 복도가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고 먼지투성이 벽들이 갑자기 신선한 피처럼 붉게 타올랐다. 이상한 현상에 휩싸여 우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저택의 저주가 우리에게 발톱을 드러낸 듯한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 그녀에게 속죄하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다. 우연히도 방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봤던 사진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 사진을 다시 보니 그림자를 드리웠던 소년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보였고 물방울 따라 바닥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반짝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이 우리에게 답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듯했다. 그때 여인의 환영이 사라지며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와 그대로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났다. 시간이 조금 지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본 그 어린 소년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저택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여전히 그 저택은 거기에 있다. 마을 주민들이 말하길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상한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밤이 되면 그곳에 가지 않는다. 대문은 여전히 열린 채로 지나는 길손들을 조용히 맞이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1990년대 초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나의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꽤나 지루한 곳이기도 했다. 특히 밤이 되면 컴컴한 어둠이 깔려 무언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른들은 종종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청소년기의 호기심은 그런 말을 쉽게 무시하게 만들었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느 여름밤에 마을 외곽에 있는 폐가로 모험을 떠났다. 그 집은 오래전에 불이 나서 비어 있었고 몇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우리는 캠핑 장비를 챙겨 밤을 새우며 그곳에서 공포 체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도착한 폐가는 벌써부터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람에 찢어진 커튼이 펄럭였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켜고 곳곳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가득한 방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적막했다. 우리는 예전의 가족들이 남겼을 물건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간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쿵 소리가 울렸다. 처음에는 우리 중 누군가 장난으로 낸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곧이어 껄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떤 냉기가 느껴졌지만 우리는 차마 밖으로 뛰쳐나갈 용기가 없었다. 그때 우리 중 한 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손전등을 비추었다. 한쪽 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는 한 가족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마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자 우리는 모두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딱딱 거리는 발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나는 누군가가 우리 옆을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를 보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당에 다다랐을 때 우리 중 한 명이 그만 핸드폰을 놓쳤고 그 불빛이 마지막으로 비춘 것은 바로 폐가 입구에 가만히 서 있던 하얀 형체였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마을로 달려왔다. 그날 밤 누구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이후 우리는 그 집 근처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 후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어 혼자 그 집에 다시 가보았다. 그는 돌아와서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가족 중 하나는 바로 그 친구가 어릴 적 잃어버린 그의 삼촌과 닮아 있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오래전에 실종된 그의 삼촌이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던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아마도 우리를 쫓아낸 것은 그의 삼촌의 영혼이었을까?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집을 떠올릴 때마다 서늘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낀다. 이 이야기는 몇 해가 지난 지금도 마을에서 회자된다. 아무도 더 이상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지만 그날 밤 우리가 겪었던 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난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꼭 조심하길 바란다. 그곳엔 여전히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